네. 199조 1항 전단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199조가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점유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혼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고는 지금 무관한,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는 것도 설명한 건 분명히 있지만 이런 개념적 설명을 이해하면 나중에 암기할 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으니까요. 좀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갑이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갑이. 그래서 점유를 시작해서 쭉 오겠죠. 그러다가 을이 점유를 해요. 왜 점유를 했는지는 몰라요. 일단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시점에 을이 권리 행사를 합니다. 점유를 기초해서. 그런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점유 취득시효. 이 점유라는 사실상 지배를 기초로 해서 민법은 일정한 기간 그리고 소유 의사가 있으면 뭐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199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을이 권리 행사를 해서 이제 점유를 기초해서 을이 권리 행사할 때 이제 점유가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는. 그럴 때 199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을이 지금 권리 행사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이게 지금 을의 점유는 이 부분까지입니다. 이게 을의 점유입니다. 요것만 점유하는 게 직관적으로 맞을 겁니다. 자기의 점유만 주장할 수 있겠죠. 요게 가장 상식에 직관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을은 이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거 봅니다. 하지만 법에는 요런 게 있습니다. 을이 자신의 점유, 이건 자신의 점유,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전 점유자, 즉 갑의 점유. 갑의 점유가 여기죠? 갑의 점유도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을의 입장에서는 199는 뭐냐면 이 빨간색과 더하기 파란색, 이게 자기의 점유, 전 점유자 점유를 함께 주장하거나, 이 빨간색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 아울러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만을 분리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199조가 있습니다. 요게 199조입니다.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전 점유자의 점유와 아울러 함께 자기 점유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요게 선택합니다. 다만 요 빨간색 전 점유자의 점유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경우, 즉 빨간색을 함께 주장할 경우 기억하십시오. 그 하자는 승계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자도 승계. 전 점유자의 점유, 결국은 점유 기간이에요.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서는 기간과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소유 의사가 자주점이에요. 그 요건을 갖춰야만이 점유 취득시효 완성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 전 점유자의 점유도 함께 주장하게 되면 그 하자도 승계된다. 어떤 의미냐? 만약 이게 타주점이면 이 결론은 설사 여기가 자주점유라 하더라도 뭐가 된다? 타주점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연결돼서 중요한 쟁점인데, 점유취득시효 완성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출제는 안 됩니다. 근데 개념 자체가 이런 겁니다. 199조가. 하자도 승계된다면 여기가 타주점유면 소유 의사가 없는 거라면 결론적으로 이 점유 전체는 아울러 주장하면 는 타주점유가 됩니다. 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지만
이게 소유 의사와 관련해서는 타주 점유가 됩니다. 점유 취득 시 완성에는 20년 이상 앤드 소유 의사가 필요합니다. 선의 통원 공연하게. 근데 쟁점이 되는 것은 항상 기간과 그 다음에 타주 점유냐 아니면 자주 점유냐 문제인데 요런 경우에는 기간은 이렇게 보고 이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가지고 평가하겠지만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게 되면 이 하자도 숨기기 때문에 만약 이게 타주 점유면 이 점유는 뭐가 된다? 타주 점유가 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 하자 승계한다는 의미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문구가 있는데 199 이렇게 되는데 딱 이렇게 있어요. 자기의 적임말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전 점유자의 점유와 아울러 자기의 점유를 점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이게 딱 199조예요. 근데 이 199조는 어느 경우에만 적용되냐면 자, 이 갑에서 을로 점유가 지금 넘어왔죠. 제가 아까 이거 물음표 했잖아요. 요걸 나눈 거예요. 갑에서 을로 점유가 바뀐 원이 뭐냐? 점유의 취득이잖아요. 을이 점유를 취득한 거잖아요. 갑에 점유했던 것을 취득한다. 그 취득의 원인을 보면 원시 취득은 아니에요. 만약 원시 취득인 경우라면 다르겠죠. 어떤 경우냐? 승계 취득이에요. 지금 승계 취득인데 승계 취득이 뭐가 있죠? 승계 취득에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어요. 을이 점유한 것을 승계 취득을 전제하는데 거기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는데 199조가 적용되는 것은 특정 승계의 경우고 포괄 승계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199조. 그러니까 199조의 의미를 먼저 살펴봤고 그럼 199조에는 갑이 을의 점유 취득의 원인을 살피지 않고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을의 점유가 포괄승계, 아까 포괄승계 뭐였죠? 상속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속이 아닌 특정 승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점유의 분리에 관한 나왔죠. 자기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전 점유자의 점유 또한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러한 분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계 취득의 경우에만 199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지금 이제 상속에 의해서 점유권을 취득하면 갑에서 아까 승계 취득인데 갑에서 을로 온 승계 취득인데 그 종류가 뭐다? 포괄 승계인 경우, 즉 상속에 의한 경우는 어떠한 특징이냐면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별개의 원인으로 상속이 아닌 다른 원인에서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새로운 권한은 상속이 아닌 다른 사유입니다. 시작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즉 갑과 갑이 사망하고 갑이 점유자였는데 이렇게 오다가 사망했고요. 사망 후 상속인이 이제 점유를 하겠죠. 그럼 상속인은 점유의 분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갑의 점유도 아울러 승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자기만을 주장할 수 없고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갑의 점유를.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표현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갑이 여기서 시작했고 상속인 을이 시작했는데 을은 어느 시점에 있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때 요거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피상속인의 점유도 함께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셔야 합니다. 분리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특징 하나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또 선대의 점, 피상속, 사망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 이게 특징입니다. 왜 그 분리가 인정 안 돼? 분리를 왜 강조하냐면 타주 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주 점유가 있으면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안성이 효과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대 점유가 타주 점유의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 또한 성질 내용의 태형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자비점유 될 수 없고 뭐가 된다? 타주 점유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타주 점유였어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사망을 했고 상속인이 점유를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타주 점유예요. 그런데 을이 상속이 아닌 별도의 다른 권원에 의해서 점유를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 점유, 을의 점유는 뭐가 된다? 계속 타주 점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유취득시 완성을 주장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개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망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인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나? 특별한 사정이 뭐냐면 점유자가 지금 상속인이 상속이 아닌 별개의 원인으로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자주점유를 될 수 없고 그러면 그 자주점유 그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다시 소유 의사로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한 계속 타주 점유가 된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체에서 왜 이게 필요할까 싶은데 점유취득시 완성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렵게 낸다면 이 표현들을 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권에서 시작하지 않는 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99조 분리가능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99조 언제 된다? 특정 승계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럼 상속 점유를 그대로 자기 점유의 점유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자의 피상속이랍니다.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데 피상속의 점유가 타주 점유였으면 상속인의 점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가 된다? 타주 점유가 된다.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간접 점유. 간접 점유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간접 점유에 나오는 개념은 직접 점유자가 있고요. 직접 점유자가 있고 간접 점유자가 있습니다. 간접, 직접. 이런 개념이 나오는 직접 점유자가 지금 사실상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개념은 이 사람은 점유권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배운 거죠. 직접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점유권에 기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접 점유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간접 점유자라는 개념을 인정하냐? 그 이유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점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점유권을 인정해서 점유권에 기하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간접 점유,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사람 지배는 않고 있어요. 직접 지배자 이 사람이기 때문에. 지배를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당연히 안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점유권 인정하려면 그 명분,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게 점유 매개 관계예요. 매개 관계고 점유 매개 관계란 이런 겁니다. 이 점유 매개 관계는 이 점유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연결 다리가 뭐냐면 이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간접 점유자로부터 나온 거다. 이게 점유 매개 관계 나오는 특징 하나입니다. 뭐예요?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간접 점유자로부터 나온 거다. 그걸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어떤 경우냐? 간접 점유자에 의해서 직접 점유자 점유가 간접 점유에서 나온 거다. 이런 겁니다.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나 지상권을 설정을 통해서 넘겨준 거 아닙니까? 목적물을. 그런 경우가 간접점유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쉽게 해서 소유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소유자가 직접 점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뭐 있죠?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우리 시험 범위는 안 들어지만 사용대차 계약. 또 뭐가 있죠? 용의물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들이 하나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또 하나 뭐냐면 직접 점유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든 어떤 이유든 나중에 반환을 해줍니다. 반환을 해줘요.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할 명분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예컨대 임대차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직접 점유자는 돌려주잖아요. 목적물을. 그러니까 반환관계. 반환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전문매개간의 구체적 내용에는. 반환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 상대로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신에 요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채권 청구의 이유는 이 사람의 점유가 간접 점유자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따라서 계약에 따른 채권적 청구권이 존재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 물권적 청구인하면 이건 무단 점유자예요. 누군가가 무단 점유하게 되면 채권적 관계는 없겠죠. 이 사람이 사용하게 이런 채권적일 때는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간접 점유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고 뭐만 넣었다? 소유자의 지위에서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권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점유매개 관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간접 점유의 개념이다. 그러면서 이게 간접 점유 인정함으로써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자를 보는 거고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해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결국은 점유보호 청구권이 하나인 해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점유권에 지해서.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출발은 그 실행을 보지만 결국은 이런 겁니다. 간접 점유를 통해서 어떠한 실익이 있는 구체적 실익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유치권에서 중요합니다. 유치권의 점유에는 유치권의 성립에는 크게 나중에 배울 거지만 피담보 채권과 관련된 부분과 하나가 있고요. 점유와 관련된 요건이 있습니다. 채권과 관련돼 있어서는 채권이 존재하고 and 변제기가 도래하고 점유와 관련해서는 점유를 하고 있고 이 점유에는 간접 점유가 포함되어 있고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이게 유치권 성립 요건입니다. 이건 달달달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접 점유를 인정하는 게 또 뭐냐면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항 요건이거든요. 대항 요건에 보면 이사와 전입신고예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긴다. 근데 이사가 바로 점유예요. 근데 전대차 계약했을 때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개념이 생깁니다. 그 경우에도 대항요건도 간접 점유이 포함된다. 점유에는 그 개념. 바로서 간접 점유 실익은 여기서 더더욱 빛을 발휘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정리 내용 보겠습니다. 자, 보게 돼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이 질권은 우리가 시험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빼겨요. 사용대차, 임대차 다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들입니다. 임치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로 타인이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직접 점유가 간접 점유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명분은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떤 점? 간접 점유자가 사용하게 만든 거죠. 점유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 관계잖아요. 지상권, 전세권이. 이런 개념들이 지상권자, 전세권자 아니면 차주, 이건 사용대차에서는 대주, 차주거든요. 차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
그러한 사람들을 하여금은 노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누가? 소유자가. 간접점유자는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원래 점유권의 개념은 사실상 지배인데 간접점유자는 없죠. 직접 점유자에게 있잖아요. 근데 확대시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간접점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있다. 그 명분은 간접점유자에서 직접 점유는 간접점유자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따라서 간접점유자가 매개자에서는 채권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채권적인 반환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 얘기는 직접 점유자 점유는 간접 점유자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게 다 간접 점유자들인 다 소유권에 기해서 다 창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채권적인 반환 청구권이다.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옵니다. 채권적인 반환 청구. 근데 물권적인 반환 청구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무단으로 한 게 때문에. 무단으로 했다는 얘기는 간접 점유자에서 비롯된 게 아니잖아요. 비롯됐다는 얘기는 계약 등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 관계 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자, 다만 위 반환 청구권은 부당이득에 관한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에 관한 반환 청구권은 법이 정한 거예요. 741조에. 자, 점유 자체도 이득이라고 했죠. 배웠잖아요. 청취실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도 해주고 점유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도 이전해주는데 그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된 경우에 점유 자체도 이르기 때문에 목적물의 반환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행사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간접 점유자와 점유 매개자 사이에 유효한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채권적 반환 청구 유효한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런데 이 채권적인 반환 청구권의 얘기는 여기에 포인트를 잡니다. 간접 점유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직접 점유는. 그럼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게 방치해 주십시오. 즉 간접 점유자의 의사가 있어서 그에 따른 것이다. 그럼 매매계약이 무효였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더 방점을 주십시오. 아, 간접 점유자가 이런 의사에 의해서 넘겨준 거 아니겠습니다. 다만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고 아니면 취소권 행사해서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 것뿐이지 출발은 의사의 표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한 법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게 이런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언뜻 보면 채권적 반환이 됐다는 얘기는 유효함을 전제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간접 점유자의 의사가 개입돼서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시작됐다. 거기에 방점을 두십시오. 그러면 유효한 법리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우리 배웠죠. 총 시간에 매매계약 무효 취소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 가능하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지문이. 자, 점유 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채권적인 청구권 얘기는 얘기죠. 어느 정 사용 기간이 끝나가는 지상권이라면 존속 기간, 전세권도 존속 기간이 있고 임대차 사용돼도 다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존속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돌려줄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타주점입니다. 나중에 좀 뒤편에 가면 이제 자주점이라는 그 개념을 볼 건데 이 경우에는 타주점이다.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지상권, 전세권, 사용대차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소유자가 돌려주지 않습니까? 돌려주는 거에 내포됐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의 성질입니다.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은 끝나면 돌려주다. 그게 계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타주점입니다. 이 표현, 이것도 잘 나옵니다. 매개자, 직접 점유자죠. 매개자의 점유는 결국은 직접 점유자겠죠. 이 사람을 점유 매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 매개자를 통해서 간접 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민법상 간접 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의 일정한 법률 관계, 점유 매개 관계라고 했죠. 필요한데 간접 점유에서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 점유자의 직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표현을 이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점유매매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를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 점유의 점유매매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상당히 강학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고된 겁니다. 이 내용이 막 출제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화학습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왜 이 표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례를 들게 되면 사례로 기억하십시오. 상당히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무거나 내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 중요도가 있는 것에 중점이 됩니다. 단지 우리가 잘 접하지 못했을 뿐이지. 어떤 거라면 소유자가 있어요. 실무에서 온고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인 직접 점유자가 존재해요. 부동산에 상대로 뭘 하냐면 명도 청구를 해요. 명도 청구. 이 사람한테 해요. 직접 점유를. 이 사람이 점유자가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 청구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반환 청구. 명도 청구는 반환 청구예요. 이 사람 점유자예요. 근데 알고 보니 임차인이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는 누가 존재해요? 임대인이 존재해요. 임대인이 존재해요. 물론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만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는 반드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가능합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마십시오. 드문 케이스겠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이 사람이 유치권자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거냐 임차인이었고 임대인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게 있었다? 유치권자였어요.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 간접 점유자였어요. 간접 점유. 이런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나온 사례는 바로 이런 구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임차인이죠. 임대차 계약이면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점유자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서가 뭐냐면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점유할 권리가 뭔지를 이때 보는 거예요. 그 점유한 권리는 앞서 봤죠. 물건인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게 물건이고 그 다음에 임차권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임차권 뭐죠? 채권이에요. 근데 채권의 특징이 뭐죠? 상대방이 특정됐다. 그 임차권을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만 주장할 수 있고 소유자, 제3자인 소유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럼 예의적으로 뭐라 한다? 그럼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나 만약에 예의적으로 임차권이 등기되면 특정 상대방이 임대인뿐만 아니라 소유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임차인이고 그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사안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걸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넘겨주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유치권자 같은 경우는 점유가 요건이에요. 그리고 존속 요건이에요. 존속 요건이 여기서 나오군요. 유치권 같은 경우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뭐 바로 해수를 해서 해수 청구를 행사해서 회복되지 않는 한 소멸돼요. 유치권이. 만약 이 상태만 이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직접 점유자가 상실하게 되면 이 사람은 상실하거든요. 유치권이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의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한 세트로 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 유치권이 임차인이 이 유치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치권자를 보호하고 있는 간접점유자를 보호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근데 23년에 다시 연결돼 그 사안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한테 야 나는 직접점유고 간접점유자 존재하고 그 사람 유치권이야.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근데 너희의 임대차 계약 관계를 끝났잖아. 그 얘기를 꺼내든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끝났으면 넌 더 이상 점유할 근거가 없어. 그 얘기를 꺼냈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 둘 사이의 계약관계가 끝났다는 얘기는 왔다 하더라도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하지는 계속 간접 점유 관계는 존속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유치권자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큰 틀에서 이런 거구나. 유치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점이 있는 거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치권 파트에서 이걸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점유관계에서 이런 지문이 뜰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점유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간접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매개 관계가 계속 단절되지 않고 있어야만이 매개 관계에 있어야만이 간접 점유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유치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매개 관계를 통해서 간접 점유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매개 관계가 단절됐다고 한다면 간접 점유 개념을 인정 못 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점유권이 없는 거거든요. 점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게 돼서 유치권 또한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어떤 상황에서 이게 벌어졌는지 그러면 좀 기억하기 편하실 겁니다. 어떤 실익이 담겨져 있는지. 그래서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간접 점유가 인정되는 거고 그 결과 유치권도 계속 인정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유치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개념. 이 부분은 언젠가는 꼭 나올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